자, 물리는 어디에요? 할 차례. 물리 130페이지 130페이지요? 채점해야 돼요. 채점이요? 채점해볼게요. 130페이지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홀수작 다 불러요? 네. 네,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도 1번, 5번에 2번, 6번에 1번, 7번에 3번, 8번도 3번, 9번에 A는 노란색이고요, B는 빨간색이고요, C가 초록색입니다. 10번에 5번이고요, 11번에 3번, 12번에 4번, 13번에 2번이고요, 14번에 5번이고요, 15번에 4번, 16번엔 5번이고요, 17번엔 4번, 18번엔 5번, 19번에 2번, 20번 하지 말라 그랬죠? 21번에 3번, 22번엔 4번, 23번에 5번, 24번에 2번이고요, 25번엔 1번, 26번에 5번, 27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불러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불러. 안 불러. 16번 16번. 뭐야? 22번 22번. 뭐야? 어? 12번 12번. 17번 아, 빨리빨리 좀 불러. 5번 5번, 9번 9번. 또 패스 27번이요. 몇 번? 27번. 27번. 12번부터 해볼게요. 5번 미안해. 9번부터 해볼게요. 자, 어떤 색깔의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더니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자,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그 색깔은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이 합쳐져 있었겠죠? 네. 그럼 뭐냐고? 노란색이겠죠? 여기서 노란색 빛이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색 빛하고 초록색 빛 둘 다 꺾일 거거든요. 네. 그런데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누가 많이 꺾이고 누가 조금 꺾여? 빨간색 빨간색이 가장 가장 적게. 적게 꺾이고요. 보라색이 제일 많이 꺾이는 거죠. 네. 그러면 꺾였을 때 이렇게 꺾이는 게 빨강이고요. 빨강보다 조금 더 많이 꺾여야겠죠. 뭐가? 자, 여기서는 노란색이었으니까 초록색이. 이해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노랑, 빨강, 초록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12번. 빛의 삼원색 빨강, 파랑, 초록, 파란색인 이유로 적당한 것은 우리 눈에서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 4번. 6번. 원판에 그림같이 색을 칠하고 빠르게 회전시킬 때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분 흰색으로 보이기 위해선 빛의 삼원색 빨강, 파랑, 초록이 다 합쳐져야 되겠죠? 네. 1번은 뭐겠냐? 빨강, 자홍, 파랑이야. 그럼 자홍은 뭐가 합친 거죠? 빨강과 파랑이 합친 거지. 그럼 빨강, 파랑, 빨강, 파랑이니까 이 전체는 다 자홍으로 보이겠죠? 2번 써. 1번은 뭐로 보인다? 회전시키면 자홍으로 보인다. 2번은 초록색과 파란색이 빠르게 돌렸으니까 뭐야 이거? 이것도 까먹었네. 뭐?
해봐. 청. 뭐? 말해. 청이요 청. 청? 청록. 청. 이런 미친 청이 뭐야 이씨. 청 파랗다는 얘기다. 아나 진짜. 아. 빨. 초. 파. 여러분들 빨강과 파랑이 똑같은 양이 섞여요. 그럼 뭐라 불러요? 이게 자홍이죠. 자홍이 영어로 뭐라 그랬다? 마젠타. 파랑과 초록이 똑같은 양이 섞이면 청록이라 부릅니다. 외우셔요. 뭐라 부른다? 청록. 영어로 뭐라 불러? 시안. 시안. 빨강과 초록이 똑같은 양이 섞이면 노랑. 영어로 옐로. 다 똑같은 양이 섞이면 백색광, 흰색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외우시라고요. 저기 안 외우니까 이따위 걸 틀리죠. 그래서 2번은 청록색으로 보일 거고요. 3번은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섞인 거죠. 네. 그런데 빨강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노란색보다 빨강이 조금 더 많아졌으니까 주황색이 되는 겁니다. 주황. 4번은 자홍색하고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있고요. 자홍은 빨강하고 파랑이 섞인 거죠. 거기에 빨강이 조금 더 섞였어요. 붉은 정색. 그럼 뭐 그쯤 되겠죠. 그만해. 5번은 초록색이고 자홍색이에요. 자홍은 뭐가 섞인 거예요? 빨강과 파랑이죠. 그럼 빨강, 파랑, 초록이 있으니까 이게 제일 흰색에 가깝겠네요. 네. 답 5번. 17번. 점묘화 기법은 점묘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점을 찍는 거라고 그랬지? 여러분들 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져요. 색을 섞지 않고 섞어야 될 색들을 점을 찍어버려. 그럼 가까이서 보면 점으로 보이지만 멀리 있으면 점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점 찍어진 색깔에서 반사된 빛이 나오면서 합쳐져 보이게 돼요. 그러면 색을 칠한 것보다 색을 섞은 것보다 훨씬 더 밝은 느낌의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묘화는 기본적으로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거인 빨강, 초록, 파랑에 해당하는 게 기본으로 사용되겠죠. 먼저 이해돼요? 답이 그래서 몇 번? 물감에 잠깐만 점묘화 기법으로 그림을 그릴 때 그러네.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거니까 답 4번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 그림같이 백색각 조명 아래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모자와 초록색으로 보이는 넥타이가 있다. 일단 모자가 무슨 색이라고? 노란색. 여기 보자. 노란색이래요. 노란색. 그럼 얘는 왜 노랗게 보여요? 빨간색.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반사. 그렇죠. R하고 G는 반사. B는 흡수. 그렇지. B는 흡수. 여기다 무슨 색을 비친대? 하얀색. 응? 노란색. 응? 하얀색. 조명을 뭐로 바꾸면 빨간색.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아. 조명을 빨간색으로 바꿨죠? 여기다 빨간색만 비춰봐요. 그럼 어떻게 돼? 빨간색. 빨간색은 반사했잖아. 그럼 빨간색이 반사돼 내 눈에 빨간색만 들어오니까 뭐로 보여?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라고. 넥타이는 무슨 색이었어? 초록색이었지. 그럼 초록색만 반사하고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흡수했지. 응. 거기다 빨간색 빛만 비치면 검은색. 검은색. 빨간색 빛만 비추면 그 초록색 물체는 빨간색 물체 빛을 어떻게 하냐고. 네? 초록색 넥타이는 빨간색을 비치면 그 빨간색을 어떻게 하냐고. 흡수해. 그럼 네 눈에 들어오는 빛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이냐고. 검은색이요. 아유 진짜. 다 그래서 몇 번? 4번. 4번. 27번 볼게요. 파란색 셀로판지는 뭐만 통과시켜? 파란색 빛만 통과시키는 거야. 네.
얘야. 노란색, 빨간색 사과는 빨간색만 반사하는 거지. 그 앞에 초록색, 파란색 셀로판지를 놓으면 파란색 셀로판지를 통과하는 빛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무슨 색으로 보여? 네 눈에 들어가는 빛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색으로 보이냐고. 검정색. 노란색은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반사했지. 근데 그 앞에 파란색 셀로판지를 놨어. 그럼 네 눈에 뭐로 보여? 검은색. 검정색에서 검은색.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자, 오늘은 어디 한 차례냐? 134쪽으로 예상해요. 숙제가 7쪽까지. 79, 80이 있고요. 139, 142가 있네요. 네? 네? 79, 80이 숙제고요. 139부터 142쪽까지가 또 숙제라고요. 둘 다 숙제예요? 네, 라고 써 있어요. 자, 일단 79쪽이 뭔지 보러 갑시다. 79, 80 여기 보세요. 요거 설명해 줄게요. 자, 물리는 그렇고요. 지구과학은 양이 좀 적으니까 지구과학 시간에 물리 문제를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페이지 몇 쪽이라고요? 79페이지. 70 아니요. 79쪽이 9쪽이 숙제고요.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자. 74쪽이에요. 네. 일단 파동이 뭐예요? 인도? 진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자, 파동이 뭐라고요? 진동이 공간을 말로 표현해. 너 대가리 머릿속에 들어가지. 흔들림, 떨림, 그 진동이 공간으로 쫙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뭐라 부른다? 파동이라 부릅니다.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두 글자 뭐라 부른다? 매질. 뭐라 부른다? 매질. 파동을 전달시키는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뭐만? 에너지만이 전달되는 겁니다. 뭐가 전달된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파동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이 파동은 크게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역학적 파동이란 말이 있고요. 뭐가 있다고? 역학적 파동. 이거를 다른 말로 탄성파라 불러요. 탄성을 지니고 있는 물체가 흔들리면 그 옆에 있는 주변 애들도 같이 흔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흔들림이 전달돼. 이거 말고 전자기파라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다? 전자기 전자기파를 통틀어서 다 뭐라 부른다? 빛이라 불러요. 오케이. 이 역학적 파동은 매질이 없으면 아예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전자기파는 매질을 흔드는 게 아니거든. 본인 스스로 흔들리는 거야. 전기장의 진동과 자기장의 진동이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부딪혀. 그래서 얘는 매질이 없어도 좀 특이하죠.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것. 오케이? 그리고 얘는 또 속력의 차이가 생겨요. 뭐가 차이나? 속력이. 역학적 파동은 고체에서 제일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액체, 기체로 갈수록 느려지고 진공에서는 아예 매질이 없기 때문에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소리는 진공에서 전달이 안 돼요. 여기가 공기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니들한테 내 소리가 목소리가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속력은 빛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진공, 매질이 있으면 가서 부딪히기만 하거든. 매질이 없을 때 제일 빨라. 그래서 진공에도 제일 빠르고요.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소리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네, 느려지게 된다는 거. 진공이 제일 빠르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파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두 가지. 뭐하고 뭐라고? 역학적 파동이라는 거가 있고 뭐가 있다? 빛이라는 게 있다. 꼭 빛은 역학적 파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저 파동을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종파라는 게 있고요. 행파라는 게 있습니다. 종파는 뭘 보고 종파라 부른다?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하고
매질이 흔들리는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거예요. 어떤 거야? 나란한 거. 횡파는 매질의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이 흔들리는 방향, 진동 방향이 뭐인 거? 수직인 거. 뭐인 거? 수직인 거. 종파가 종류가 많을까요? 횡파가 종류가 많을까요? 횡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뭐만 외운다? 종파만 외운다. 횡파가 훨씬 더 많다고 종류가. 종파는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종파만 외우고 그 종파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면 된다? 횡파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종파에 뭐가 있냐? 지진파에 피파. 먼저 도착하는 파 빨라는 거. 근데 프라이머리 웨이브 그래가지고 피파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건 종파예요. 그 다음에 소리, 음파.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초음파는 소리야? 아니면 소리가 아니야? 소리야! 사람이 못 듣는 소리일 뿐이야. 아, 내 귀에 안 들린다고 돌고래가 깍깍거리고 있는데 응, 내 귀에 안 들리니까 넌 소리를 안 낸 거 이러면 되겠냐고. 초음파도 소리는 소리야. 그런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대를 넘어섰어. 그래서 안 들리긴 해, 사람 귀에는. 그래도 소리는 소리라고.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초음파는 당연히 종파야, 횡파야? 아! 종파라고, 소리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발생학적으로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파로 나눠지는 거고요. 매질하고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에 나란한 건 종파, 수직인 건 횡파가 된다라는 거. 알겠어? 종파 종류 뭐 있다? 피파와 음파. 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뭐다? 종파가 된다라는 거. 이해됐어? 자, 파동을 또 표현하는데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 파장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파장, 기호를 요렇게 써요. 뭐라고 쓴다? 저렇게. 그리스 문자예요. 뭐라 읽어? 저런 거 처음 봐? 키우시 거꾸로 돼 있어. 그리스 문자라고요. 람다. 람다. 이거 뭐라 읽어? 알파. 이게 왜 알파야? 그리스 애들이 알파라고 하니까. 아, 그리스예요? 그리스 문자예요.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얘도 그리스 문자라고. 뭐라 읽어? 람다. 람다라고 읽어. 약속이니까. 과학을 할 때 그리스 문자들을 꽤 쓰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라고 쓰는 거예요. 파장을 나타낸 기호는 뭐라고? 람다. 람다. 졌다고 쓰고 람다라고 읽는 거예요. 파장의 정의가 뭐냐?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읽어. 파장이 뭐라고? 한번 진동하는 넌 왜 안 읽어? 소리 내서 읽어. 다시 너만 읽어. 한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 그걸 뭐라 부른다고? 람다. 파장이라 부른다고. 파장의 다리는 그럼 뭐겠어요? 거리니까 미터. 미터가 되겠습니다.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가 파장입니다. 진폭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했다? 진폭. 진폭은 기운 대문자 A라고 써요. 진동의 크기예요. 뭐라고요? 진동의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 진동의 크기를 뭐라 부른다?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기호는 A. 주기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주기. 주기는 대문자 T라고 써요. 뭐라고 쓴다? T. 대문자 T.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한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 걸린 시간. 를 뭐라 불러? T. 주기. 주기의 단위는 뭘까? 시. 시. 단위. 그건 기호가. 한 시간. 간. 시간. 시간의 기본 단위는 초야, 분이야, 분. 시야. 시요. 시간. 시잖아. 시야? 분이. 분. 초. 초가 기준이더라고. 미터 퍼 세크. 아. 그래서 주기의 단위는 보통 초라고. 나 이거. 진동수는 기호를 F라고 써요. 소문자. 진동수의 정의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뭐라고? 1초 동안에 진동했어요. 단위는 HZ라고 써요. 뭐라 읽을까? 헤르츠. 헤르츠. 아. 이게 진동수의 단위입니다. 여기 보세요. 두 번 진동하는데 5초가 걸렸어요. 주기 얼마인지 진동수 얼마인지 계산해 봅시다.
주기 얼마일까요? 2.5초. 5분의 2. 한 번에 몇 초냐고. 한 번에. 두 번에 5초야. 2분의 5초. 한 번에 몇 초? 2분의 5죠. 2분의 5초. 진동수는 얼마일까요? 5분의 2번. 그렇죠. 1초 몇 번이잖아. 5분의 2 단위는 헤르츠라고.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냐? 역수. 역수 관계.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정의가 그래서 무슨 관계라고? 역수 관계라고. 뭐라고? 역수 관계. 주기와 진동수는 그래서 역수 관계야. 주기를 구하면 당연히 진동수도 그냥 구해지는 거라고. 역수니까 이해됐어? 네. 자, 여기서 파동의 속력을 한번 나타내 드릴게요. 뭐 할 거다? 파동의 속력. 여러분들 속력은 구하는 공식 아시죠?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구해요, 속력을? 시간분의 맞아요. 거리. 네. 시간분의 거리죠. 그것만 알면 파동의 속력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 볼게요. 파동의 속력. 속력식은 우리 한글로 하지 말고 기호로 외운다고 그랬잖아. V는 T분의 S. 맞아? 저렇게 써놓으면 배우신 분들은 다 한다고. 전 세계 누구든. 저렇게 썼는데 몰라 이러고 있으면 바보예요. 자, 요거를 한 번 진동을 기준으로 바꿔볼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바꾼다? 한 번 진동. 그럼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뭐라 불러? 주기. 주기. 대문자 T.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뭐라 불러? 진동수. 죽을래? 람다. 파장이라 하잖아. 아.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한 번 진동원에 걸린 시간분의 한 번 진동원에 이동한 거리. 그래서 T분의 람다는 그래서 나온 식이라고. 정의만 알면 그냥 얻어지는 식이잖아. 맞아? 네. 그런데 주기 뒤집은 게 뭐야? 주기. F. 그 F가 뭐냐고. 진동수. 진동수. 그래서 T분의 1이 F니까 F 람다라는 식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 기억하세요? 네. 자, 쓸 거야? 아니, 쓰는 척이야. 파동은 여러분들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돼요. 주기가 뭔지, 진폭이 뭔지, 파장이 뭔지, 속력은 어떻게 구하는지, 진동수가 뭔지 이런 것들만 알면 그냥 편하게 다 할 수 있는 거라. 자, 파동을 그래프로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려요. 그래놓고 꼴랑, 꼴랑, 꼴랑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죠? 많이 봤잖아요. 네. 여기가 거리가, 여기가 위치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일 높이 있는 부분을 뭐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마루. 저게 순 우리말이에요. 정상이라는. 꼭대기니까 마루. 산 마루가 산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뭐라 부를까? 제일 낮은 부분. 여러분 산 꼭대기 말고 산에 쭉 들어가 있는 부분. 물이 많이 흐르는 곳 뭐라 불러? 세 글자 골짜기. 여긴 골이라 불러요. 저 제일 높이 있는 건 뭐? 마루. 제일 낮에 있는 부분은 골. 마루. 골. 여기는 마루. 마루. 자, 여기 보세요. 요결 보고 뭐라 부른다? 진폭. 진폭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진폭. 진폭. 이건 뭐라 부를까?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거리. 했잖아. 이게 한 번 아니야?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뭐라 불렀어? 파장. 파장.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이것들이 머리가 참 이동한 거리를 뭐라 부른다고? 파장. 그래서 이게 파장이라고. 그런데 여기가 거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프에서? 시간이야. 그럼 이게 뭘까?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잖아. 아유,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 시간. T. 그래. 주기. 주기. 아. 저걸 뒤집은 게 진동수고. 이해돼요? 네.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파동이 있는데 이렇게 꼴렁였대. 그런데 진행 방향이 이렇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에요. 자, A점. 얘의 운동 방향을 구하라. 매질의 운동 방향. 여기서 제일 무식한 답은 오른쪽이요. 파동이 진행하더라도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위 또는 아래. 아래? 아, 라고 위. 왜 위야? 아래. 위가 맞거든. 왜 위야? 다시 올라가서? 이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네. 이 모양이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겠죠. 네. 이동시키세요. 이렇게 조금만.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그럴 수 있지. 네.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좀 있으면 내려간다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점들은 좀 있으면 어떻게 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아. 여기 있는 점들은 좀 있으면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 그럼 A점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 진행 방향을 구워주고 매질의 운동 방향을 구하라고 하면 그 진행 방향으로 모양을 이동시키라고. 그럼 각 점들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됐어? 네. 자, 제일 어려운 거 하나 해볼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요렇게 거리가 주어졌고요. 자, 요렇게 꼴럭이는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2, 4, 6이라고 줄게요. 여기 거리고요. 여기 위치예요. 여기 거리 1, 여기 거리 마이너스 1이라고 줄게요. 네. 자, 일단 주기가 얼마죠 이거? 아니 뭐 주기는 모르지 지금. 자, 진폭이 얼마예요? 1. 1m고요. 미터라고 줄게요. 거리도 미터라고 줄게요. 파장은 얼마예요? 3m. 얼마? 6m.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이야? 2m. 3. 어디가 한 번인지 몰라? 안 보여? 이봐,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시점이 어디 있어?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 눈이 보이면. 얼마라고? 4m. 꼭 이렇게까지 인상을 빡빡 써야 돼? 이해돼 이건? 네. 자, 문제는 조금 어렵게 가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운동 방향이 저래. 그런데 저랬던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래.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온 거예요. 네. 이때 걸린 시간이 2초가 걸렸다고 칩시다. 네. 자, 주기에 얼마인지 혹시 알까요? 잘 봐요.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죠. 자, 봐봐. 여기에 있던 한 점을 아무데나 집어. 마루가 보통 편하니까 마루 집을게요. 여기 있던 놈이 여기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한 번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한 파장을 간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 몇 파장을 간 거예요? 0. 몇 분의 몇? 4분의 1 파장. 4분의 1파장을 갔죠. 네. 4분의 1파장을 가는데 2초가 걸렸어요. 네. 그럼 주기는 한 파장을 가는데 걸린 시간이잖아요. 네. 8초. 8초죠. 어. 주기를 구했으면 진동수도 구할 수 있죠. 네. 얼마예요? 8분의 8분의 1. 반이 안 붙여. 2m. 너네 동네 왜 다니는 진동수가 미터야? 헤르츠. 아유 진짜. 자, 그럼 속력까지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는데? 저기 써놨잖아. F는 F랍니다. 2분의 8분의 1 곱하기 4. 그래서 얼마? 2분의 1 미터 퍼 세크라고. 맞아. 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우와. 패스. 네. 설명 다 했어요. 제가 7, 19, 80을 풀어드릴까요? 아니면 뒤에 있는 걸 풀어드릴까요? 참고로 앞에 있는 게 좀 더 어려워요. 아닌데. 네, 7, 19, 80을 풀어드릴게요. 네. 뭔가 속을 것 같아요. 에이야, 내가 양아치야? 저 인간 진짜 사람을 뭘 취급하는 거지? 사기꾼 취급하는데? 자, 7, 19, 80 볼게요.
1번 다음 그래프는 어떤 한순간 파동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파동의 진폭, 야 이거 쉽다 그치? 진폭 구해봐 얼마야? 15m. 15m네. 오. 자 파장도 구할 수 있겠네? 20m. 20이네. 답은? 에? 답은 몇 번? 3번. 3번. 2번 읽어볼게요. 잔잔한 수면의 한 곳에 진동이 일어나면 사방으로 물결이 퍼져나간다. 이와 같이 한 곳에서 일어난 진동이 전파되어 가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파동이라고 하고, 이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 매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파동, 니에는 매질. 3번 오른쪽 그래프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주기가 4초인 파동의 순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1초 후 모습이 맞는 것 고르보세요. 답은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얘기하지 말고 답만 표시해. 틀리면 가서 주먹질 할 거야.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주기가 4초거든. 그런데 1초 후 모양을 따지래. 그럼 1초는 몇 주기야? 4분의 1 주기지. 네. 4분의 1 주기 동안은 몇 파장을 가야 돼? 4분의 1 파장을 가야지. 네.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답 찾으면 다시 해. 얘야, 네. 너는 오른쪽으로 보냈잖아. 아우 진짜 오른쪽으로 보냈잖아 너는. 했어요. 오케이 굿. 오케이 굿. 그래.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4번이라고. 왜 2번? 2번은 오른쪽으로 갔잖아. 아이씨 왼쪽으로 간다니까 이게 지 맘대로 보내고. 3번에 답은 몇 번이라고? 4번. 4번 가볼게요. 어떤 파동이 20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더니 4초였대. 네. 주기 얼마냐? 20번 진동하는데 4초야. 0.2초. 한 번에 5번? 한 번에. 몇 초냐고 물어봤더니 5분의 1. 1초 0.2초고요. 진동수는 뒤집으면 되잖아. 5Hz가 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다시 주기의 정의가 뭐라고? 한 파장이 끝나는 그 얘야 헛소리 하지 마. 1초 동안. 한 파장이 끝난다고 얘기해. 왜? 내가 알려준 대로 얘기해. 한 번. 주기의 정의. 한 번 동안. 맞아 그거. 한 번 동안.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 다시 뭐라고? 한 번 진동하는 걸리는 시간. 진동수는 진동. 1초 동안의 흔들림 횟수, 진동한 횟수. 알겠지? 네. 주기는 걸린 시간이니까 단위가 초고요. 진동수는 횟수라서 단위가 헤르츠예요. 오케이? 네. 5번은 그림이 보여? 아니야? 보여요. 있잖아 그림.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이 그림이지 않을까? 그 아래 거가 점점점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게 그래서 마루를 연결한 선이래. 네? 그러면 너도 지금 파장을 15cm라고 친 거야. 뭐라고? 화장을 내가 문제를 해줄게. 파장이 15cm예요. 파장이 15cm라고. 자, 5번에서 파장 람다가 얼마라고? 15cm. 센티미터 미터로 바꿔야 돼. 몇 미터야? 0.1번. 0.15m야. 주기가 얼마? 진동수 좋냐? 진동수가 얼마래? 30Hz. 30Hz래. 뭐가 하래? 뭐가 하래? 속력. 어? 속력. V는 10 F. F란다. 끝났지 뭐. 계산. 아, 0.5. 4.5. 와 대박. 저걸 4.5라고 얘기해? 맞아? 맞네. 선생님? 4.5 단위 미터 퍼 세크. 아니 쓰고 있어요. 답이 그래서 몇 번? 5번. 5번.
6번 횡파와 써. 6번 아이씨 오래 쓰네. 넌 왜 갑자기 지금부터 쓰기 시작이야? 사람을 빡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인데. 아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애들 다 끝나니까 쓰기 시작하네. 영민 네. 6번 열심히 보는 거니까 네가 답 얘기하고 싶은 거지? 답 얘기해봐. 2번이요. 오케이 굿. 횡파와 정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횡파 정파 기준은 파면의 모양을 갖고 하는 게 아니죠? 네.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의 관계를 갖고 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지진파는 횡파 정파 같이 맞잖아. 지진파에는 P파도 있고 S파도 있는데 P파는 정파고 S파는 횡파거든요. 음파는 종파야. 답 2번. 2번. 7번. 야 어떤 게 종파고 어떤 게 횡파냐? 나가 종파고. 그렇죠. 나가 종파고 가가 횡파. 횡파겠죠. 그래서 가는 횡파, 아. 나는 종파. 8번. 네 아니에요. 아 가가 횡파고 나가 종파라고. 네 넌 뭐라 그랬어? 쪽파라 그랬어? 아니에요. 8번. 매질의 복원력에 의해 전파되는 파동을 역학적 파동이라고 한다. 역학적 파동에 해당하는 것. 빛을 뺀 나머지는 다 역학적 파동이야. 네 빛이 여기 빛 보이냐 빛? 자외선. 자외선. 빛이 하나의 빛이네. 나머지 자외선 빼고는 없잖아. 4번. 그러면 답 4번. 자 9번. 그림 가와 나는 파동을 어떤 기준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한 거다. 자 쓰세요. 가 밑에다가 구면파. 구면파죠. 구면파. 그럼 뭘로 들리는데? 구면파. 구면파. 나는 평면파. 구면파, 평면파. 이거는 파면의 모양을 가지고 동그랗게 퍼져나가는 건 구면파, 직선으로 퍼져나가는 건 뭐? 평면파라 불러. 뭐라 부른다? 파면의 모양에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네. 자, 가와나의 구분 기준은 진동 방향이 아니라 파면의 모양입니다. 네. 틀렸고요. 호수 가운데 돌을 던지면 가가 생겨, 나가 생겨? 가요. 가가 생기겠죠. 네. 나는 평면파 맞죠? 네. 답은 5번. 5번. 10번 음파. 소리에 대한 설명. 자세히 보자. 소리의 3요소 기억나냐? 소리의 3요소. 이거 중등에서 했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소리 3요소.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이, 높낮이. 세기를 요즘 크기라고 부른다. 크기가 세기야. 높낮이. 그 다음에 소리의 맵시, 음색. 음색을 뭐라 불러? 맵시라 불러. 뭐라 부른다? 맵시. 요 세 가지가 소리의 3요소예요. 뭐라고? 색이, 크기. 크기, 높낮이, 음색. 그 다음에 음색. 여러분 크기는 큰 소리, 작은 소리야. 네. 높낮이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고음저음. 음색은 여러분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가수들 목소리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달라서? 음색이 다른 거예요. 자, 요 세 가지인데 크기를 결정하는 건 파동의 요소 중에서 뭐냐? 진폭이 결정해요. 뭐가? 진포. 진폭이 크면 큰 소리예요.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 소리의 음량을 키우면 네. 소리가 커졌다는 얘기, 흔들리는 폭이 커진 거야. 네. 진폭이 커진 거라고. 그러면 소리가 와서 내 고막을 때리는 소리도 이 흔들림도 크게 만들어. 그래서 잉 크게 들리는 거야. 높낮이를 결정하고 고음 저음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입니다. 뭐라고요? 진동수. 진동수가 크면 고음, 진동수가 작으면 저음. 많이 흔들리는 게 고음이고 조금 흔들리는 게 저음이에요. 그래서 높낮이는 뭐가 결정해? 진동수. 진동수가 결정해. 음색은 파형이. 파형이 뭔 말이야? 파동의 모양. 아.
파동이 매끄럽게 되어 있으면 음색이 곱다로 얘기하는 거고요. 파동이 중간중간에 찌그러져 있으면 음색이 거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음색이 거친 거죠. 이 같은 목소리를 뭐 옥구슬에 옥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간다 이따 얘기할 수 알았어 나도 알아 내 목소리가 그런 거 그게 정신없이 고개를 흔드네. 나도 아는데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긍정을 하니까 짜증이 확 발라. 설마 내가 내 목소리를 고운 소리라고 하겠니? 심하게 부정을 하네. 자 10번 갈게요. 소리의 3요소는 세기, 높이, 맵시 맞죠? 네. 2번 니은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 맞아요. 재미없네. 맞아요. 아니 높낮이는 진동수가 결정한다고 얘기했더니 기껏 고개를 깍깍거리네. 니은 맞죠? 네. 디귿 물속에서 전파되는 속력은 여러분들 소리예요. 소리는 역학적 파동이기 때문에 매질이 몰려있을수록 빨라요. 그럼 소리는 물에서 빨라? 공기에서 빨라? 물에서 빨라요. 비 타고 거꾸로 해요. 어떤 사람은 공기라고 말했던 됐어. 그런 거나 기억해. 답은 몇 번? 3번. 3번 11번 소리의 3요소는 써, 크기, 높낮이, 음색이다. 소리의 뭐는 사람마다 악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리를 구별해줘도 된다. 뭐야 이건? 음색. 뭐라고? 음색은 뭐가 결정해? 파향. 파동의 모양, 파향. 12번 전자기파는 빛이라 그랬죠? 네. 가자. 전자기파는 횡파다. 맞아요? 야 종파만 기억하라 그랬잖아. 네. 종파에 전자기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럼 횡파지. 니은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다. 이거 맞는 얘기야. 선생님 보세요. 모든 전자기파, 모든 빛은 진공에서 또는 공기 중에서 공기나 진동은 거의 비슷하거든. 속력이 다 똑같아요. 다시 모든 전자기파, 모든 빛은 네. 공기 중에서 속력이 거의 똑같다고. 네. 근데 우리 파동의 속력 아까 배웠죠? V는 F람다라고. 근데 모든 전자기파, 모든 빛의 속력이 다 똑같다고 공기 중에서. 네. 그럼 F하고 람다하고 무슨 관계야? 생각하고 얘기해. 둘이 곱한 게 일정하대. 반비례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니은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디귿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모두 같아요. 답은 5번. 5번. 자, 보기에 전자기파 있는데 여기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전자기파 중에서 빛 중에서 에너지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봐. 여기 봐. 몇 번이야? 10. 3번 3번이야? 13번 보시라고요. 여기 봐. 전자기파 종류. 자, 센 순서대로 에너지가 많은 거 순서대로 제일 센 게 감마선이야. 감마선 어디서 들어봤어? 엑셀레이터. 엑스레이 할 때 왜 엑스레이를 쓰지? X선을 쓰지 감마선을 써? 감마선이 뭐예요? 야, 헐크 알아 너? 헐크가 감마선을 맞아서 그따구로 바뀌었다고 얘기한 설정이야 그게. 감마선은 진짜요? X선보다 훨씬 더 방사선. 항암 치료할 때 쬐는 방사선이 있거든. 그게 감마선이에요. 방사선, 감마선을 오랫동안 쓰면 세포가 뒤져요. 너무 세서. 그러니까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쏴주는 거야. 암세포 뒤지라고. 그래서 항암 치료에 보통 사용되는 방사선을 감마선이라 불러요. 펄크는 왜 감마선을 맞았어요? 뭐라고? 펄크는 왜 감마선? 얘야 그거는 마블 그 아저씨한테 물어봐야지. 그 아저씨가 지어낸 건데 왜 나한테 물어봐. 그 아저씨 죽었잖아. 진짜요? 그 마블에 진짜 유명한 스토리 작가 있어요. 그 대부분의 히어로들을 만들어내신 분. 스탠리. 그분 같아. 그분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애들 세계가 좀 이상해지긴 했지. 자, X선은 당연히 뼈 사진 찍을 때 엑스레이. 그다음에 공항에서 짐 붙일 때 뭐가 들어있는지 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 위험한 것들. 그걸 다 엑스레이 다 찍어봐요. 네. 그럴 때 쓰는 게 X선이야.
그 다음에 자외선이야. 뭐라고?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은 살균 소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에요. 눈에 보이는 빛. 그 다음에 적외선입니다. 그 밑에 마이크로파예요. 순서 기억해야 되고 마이크로파는 뭐? 그 전자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아, 자,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많아요. 에너지가 많은 게 진동수가 큰 거예요.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다 그랬죠? 네. 요 정도 수는 기억하셔야 돼요. 네. 상식이야. 야, 당연히. 선생님 그럼 X선도 계속 맞으면 아파요? 엑스레이 찍을 때 네. 엑스레이 기사가 뭔가 이상한 거 부르고 있지 않아요? 못 봤어요. 엑스레이 찍으러 들어가면 엑스레이 기사가 뭔가 이렇게 뒤집어 써요. 앞쪽에 가리게. 이게 X선을 차단해 주는 거야. 엑스레이 기사는 맨날 엑스레이 찍잖아.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요. 너무 많이 맞으면. 그리고 임산부는 엑스레이 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기한테 기형한테 날 확률이 있어서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일정량 이상은 엑스선도 방사선이에요. 몸에 안 좋아요. 많이 맞으면. 자연 방사능이라고 자연에도 엑스선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피해를 받는 거. 엑스레이 기사들 같은 경우는 매일 찍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보호 장비예요. 엑스레이가 통과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거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런 거 왜 하겠어?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너무 많이 맞으면 위험하니까. 오케이. 자, 파장이 긴 거부터. 파장이 긴 거부터 에너지가 약한 거부터잖아, 그치? 그럼 누가 에너지가 제일 작아 거기서? 적외선. 적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감마선. 답은? 감마선이었어요? 어? 얼선인지. 감마라고. 그것도 그리스 문자. 감마라고. 답은 5번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쉬었다가 지구과학 할게요. 우와.